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원자가 이온으로, 이온이 화합물로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철수는 철분 부족으로 몸이 피로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긴 겁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영희야, 이게 뭐니? 의사 선생님께서 오빠한테 철분이 부족하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오빠한테 주려고. 그렇다고 철가루를 물에 타오면 어떡하니? 왜? 똑같은 철이잖아. 이 친구는 빈혈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달걀, 시금치, 간 등에는 철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음식 속의 철 원소는 금속철은 철 원자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음식 속의 철 원소는 철 원자와 다른 형태인 철 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금속 철 가루를 마신다고 해서 빈혈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자하고 다른 형태인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자에서 전자의 배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원자 모형에서 빨간색 원은 원자 핵을 의미하는 거고요. 파란색 원은 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데에는 껍질이 있어요. 헬륨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껍질이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온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껍질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세어보면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껍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주기율표에 20번까지 원자를 공부를 하거든요. 이 주기율표에 20번까지의 원자에서 보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들어가고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전자는 안쪽 껍질부터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 원자에서는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라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반면에 전자들 간에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니까 청력, 밀어내는 힘이라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서는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에서의 전기적인 힘의 균형이 안정된 구조가 되려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다 들어가야지 이 입자가 전기적인 힘의 균형에서 가장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상으로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소, 리튬 등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1개씩 돌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씩 돌고 있어요. 여기는 전자가 3개씩 돌고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4개씩 돌고 있죠. 여기는 전자가 5개씩 돌고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6개씩 돌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씩 돌고 있고 여기는 헬륨은 2개, 네온부터는 8개씩 돌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를 전체적으로 다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안 돌고 있는데 실제는
모든 껍질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요.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의 수가 11개이고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는 플러스 11이죠. 그리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전자의 수가 11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전자 10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가 들어가서 전자 11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원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 번째 껍질은 전자 1개밖에 없잖아요. 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다 채워져야지 이 입자가 안정된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밖에 없어서 이 나트륨 원자는 불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염소 원자를 살펴볼게요. 염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7번이었어요. 그러면 양성자의 수가 17개니까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17이 되겠죠. 그리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 염소 원자는 17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의 배치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가면 전자 10개가 들어간 거죠. 그럼 나머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7개가 들어가서 전체 17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염소 원자의 경우에도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가 들어갔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8개가 들어갔지만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만 들어갔잖아요. 8개를 다 채우지 못했죠. 그래서 염소 원자도 불안정한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불안정한 구조의 입자인 거예요. 그런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 중에서 인력이 작용하고 이 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전기력 중에서 그 인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를 벗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불안정한 구조잖아요. 그때 나트륨과 염소를 섞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트륨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염소의 가장 바깥 껍질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가는 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는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염소 원자의 경우에도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와서 이 염소 입자가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둘 다 불안정한 구조이지만 나트륨과 염소를 섞어주면 나트륨에 있는 전자 하나가 염소 원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나트륨 입자와 염소 입자 둘 다 안정된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배웠잖아요. 나트륨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플러스 11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가 11개니까 전자의 총 전하가 마이너스 11을 띠죠. 그러면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1을 하면 0이 되니까 나트륨 원자는 전하가 0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염소 원자도요. 원자 핵 전하가 플러스 17이고요. 전자의 수가 17개니까 전자의 총 전하가 마이너스 17이죠. 그러면 플러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17을 하면 염소 원자의 전하는 0이 되어서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가 되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나트륨과 염소를 섞어주게 되면 나트륨의 전자 하나가 염소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이런 입자가 되는데 이런 나트륨 입자는 전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원자 핵이 플러스 11의 전하를 띠고 전자는 11개였는데 1개 잃었으니까 전자의 수가 10개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 입자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원자의 경우에는 나트륨으로부터 전자 1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소 입자가 되는데 이 입자의 전하를 계산해 보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17이고요. 전자는 원래 17개였는데 1개 더 얻었으니까 전자의 수가 18개가 되어서 총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18이 되어요. 그래서 이 입자는 전하가 플러스 17 더하기 마이너스 18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입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원자 구조가 불안정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안정된 구조는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온에는 양이온, 음이온 두 종류가 있고요. 양이온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본 것처럼 나트륨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으면 나트륨 이온이 되는데 이 나트륨 이온은 전하를 계산해 봤을 때 플러스 1의 전하를 띄었잖아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데 이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다 라고 해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그러면 이 입자에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이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봤던 염소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었잖아요. 그때 전하를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띄었었죠.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다 라고 해서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인데 이 전자를 원자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 입자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온 형성의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의 경우에 A 원자가 전자 1개를 잃고 A 이온,
그러니까 A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온 형성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요. A 화살표, A 플러스, 이게 이제 A 양이온의 기호예요. 더하기 전자. 이렇게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이온의 형성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B원자 더하기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은 거죠. 그래서 B음이온이 되었어요. 이것을 이온 형성 과정 식으로 쓰면요. B 더하기 두 개의 전자 화살표 B음이온, 이것의 B음이온을 기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온의 기호는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온 형성 과정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온식의 표시와 이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썼던 이 이온의 기호를 이온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온식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식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이온부터 표시를 해볼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양이온을 이온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우선은 원소기호, 나트륨은 NA죠. 원소기호를 써주고요.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다가 나트륨은 이 모형처럼 전자 하나를 잃었잖아요. 잃은 전자의 수 1개를 써주는데요. 단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략해서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온의 전하의 종류는 양이온이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이온식이 Na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음이온의 이온식을 표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황의 음이온을 표시해 볼게요. 우선은 황의 원소기호 S를 써주고요.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다가 황은 모형처럼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얻은 전자의 수 2개의 2를 써주고요. 그리고 황의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니까 전하의 종류 마이너스를 함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의 음이온의 경우는 이온식이 S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온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을 붙여 부르면 돼요. 그래서 Na 플러스는 원소 이름 나트륨 뒤에 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여 불러요. 그래서 황의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원소 이름 황 다음에 화이온을 붙여서 황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이온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음이온 중에서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여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염소는 Cl- 음이온이 되거든요. 이 Cl- 음이온의 이름은 염소화이온이 아니고요. 소를 빼고 염화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습지 2번째로 여러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이온들은 앞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어야 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양이온 중에서 수소 이온은 H 플러스고요. 리튬 이온은 Li 플러스고,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고, 칼륨 이온은 K 플러스예요. 얘네들은 다 플러스라고만 써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주기율표에서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족의 족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을 1족, 두 번째 세로줄을 2족, 그 다음에 13번째 세로줄이 13족이고
16번째 세로줄이 16쪽이고 17번째 세로줄이 17쪽이에요. 이렇게 주기율표의 일부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이온이 잘 되는 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1쪽부터 볼게요. 1쪽을 보면 아까 봤던 H, Li, Na, K가 나오죠. 최외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인 최외곽에서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쪽에 있는 원자들은 최외곽에 전자 한 개가 돌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돌아야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리튬은 최외곽이 두 번째 껍질이고 나트륨은 최외곽이 세 번째 껍질이고 칼륨은 최외곽이 네 번째 껍질인데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1쪽에 있는 원자들은 다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원자한테 줘버리면 더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리튬의 경우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으니까 안정된 구조가 되고요. 나트륨의 경우에도 최외곽에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되니까 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칼륨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쪽에 있는 원자들은 이온이 될 때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 X 플러스 형태의 이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부 다 이렇게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라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칼슘 이온은 Ca2 플러스고요. 마그네슘 이온은 Mg2 플러스예요. 자, 얘들은 왜 2 플러스인가? 또 마찬가지로 보면요. 지금 2족을 보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우리 아까 마그네슘, 칼슘 봤죠? 여기 보면 최외곽에 전자가 2개가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경우에도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니까 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칼슘의 경우에도 최외곽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되면서 안정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족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에 전자 2개를 잃고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족의 경우에는 X2 플러스 형태의 이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도 2 플러스, 마그네슘도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 이온은 Al3 플러스예요. 마찬가지겠죠. 자, 13족을 보면 알루미늄이 있잖아요. 얘는 최외곽에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전자 3개를 잃어버리면 안정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13족의 경우에는 전자 3개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3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3 플러스 형태의 양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은 Al3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NH4 플러스래요. 형태가 특이하죠. 이렇게 이온을 쭉 보면요.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온도 있어요. 암모늄 이온은 여기 보면 N 한 개에 H 4개가 결합되어진 이거 자체가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온을 다원자 이온, 그러니까 많을 따자를 써서 원자가 많으니까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암모늄 이온은 NH3 암모니아, 얘가 물에 녹아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이온을 암기해 볼게요. 염화이온 Cl-, 플루오린 화이온 F-죠. 자, 이번에는 F랑 Cl이 17쪽에 있죠. 이렇게 플루오린과 염소의 경우에는 최외곽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 7개를 다 잃어버리고 이온이 되기가 힘들겠죠. 오히려 전자 1개를 더 얻어서 최외곽에 전자를 8개를 만들어서 안정된 구조를 취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 플루오린과 염소의 경우에는 전자 1개를 더 얻어서 -1에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형태의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Cl-, F- 형태의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화이온 O2-, 황화이온 S2-예요. 자, 여기 있죠. 산소와 황이 16쪽에 있는데요. 16쪽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의 수가 6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전자 6개를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전자 2개를 더 얻어서 최외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는 게 더 안정된 구조가 되기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6쪽은 전자 2개를 얻어서 전하가 -2인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 형태의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O2-, S2-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원자 이온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수산화 이온은 이름 그대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것이 전자 1개를 얻어서 이온이 된 것이 수산화 이온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OH- 이고요. -1에 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산 이온은 이름 그대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이온이고요. NO3-죠. N 하나에 O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1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을 질산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산이온은요,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CO3E-인데요. C 하나에 O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2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탄산이온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에 탄산이온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탄산이온이 들어있어서 탄산음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황산이온은 황과 산이 들어있겠죠. SO4E-이고요. S 1개에 O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2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황산이온인 거예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요. 수산화이온은 화자가 붙었는데 나머지 이거 3개는요. 음이온인데 화자가 안 붙어요.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양이온의 생성이에요. 나는 원자의 주위에 있다가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야. 안녕, 잘 가. 이렇게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형성되는 거죠. 음이온의 생성이에요. 나는 전자, 다른 원자로 들어올 수도 있어. 안녕, 반가워.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맛있는 치즈볼로 이온이 형성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산소 원자 원소 기호가 5이고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양성자의 수가 8개고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는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핵에 플러스 8이라는 전하를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껍질이고요.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 산소 원자는 전자의 수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 8개를 채워주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가 들어가면 전자 8개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총 전하는 8개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러면 원자의 전체 전하는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8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전기를 안 띠는 입자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부족하잖아요. 이러면 이 입자는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산소 입자가 전자 2개를 얻으면 되겠죠. 이렇게 전자 2개를 얻으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입자가 바로 산화이온인 거예요. O2-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산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만 얻었으니까 양성자 수는 변화 없죠. 양성자 수는 그대로 8개고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는 플러스 8이에요. 그런데 전자의 수는 원래 원자가 전자수가 8개였는데 전자 2개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8 더하기 2니까 전자의 수가 10개가 됐어요.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이 이온의 전체 전하는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이온은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는 쓸 줄 알죠? 우선 O 쓰고 얻은 전자 2개 쓰고 전하의 종류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플루오린 원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플루오린 원자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플루오린 원자는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9개겠죠.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는 플러스 9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9라고 써주고요. 자, 원자이니까 전자수가 양성자수랑 똑같이 9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들어가게 되면 전자수가 총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러면 원자의 전하는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9 해서 0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자의 모형을 보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 한 개를 얻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지면서 안정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플루오린 화이온인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분석해봐요. 자, 전자 한 개만 얻었으니까 양성자 수는 원자랑 똑같이 9개 변화 없어요. 그래서 원자핵 전하도 플러스 9고요. 전자의 수는 원자에서 전자수가 9개였는데 전자 한 개를 얻었으니까 9 더하기 1 해서 전자는 10개가 되겠죠. 전자 10개.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온을 기호로 쓰면 F이고 1은 쓰지 않고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표시해서 F-라는 이온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나트륨 원자를 가지고 또 연습해 볼게요.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11개죠.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는 플러스 11을 적어주면 되고요. 역시 원자니까 전자의 수는 양성자의 수와 같이 11개예요. 그러면 전자를 채워보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들어가면 전자 10개를 채웠죠?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더 들어가면 전자 11개를 다 채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1이니까 0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보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밖에 없고요. 전자 8개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불안정한 구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리면 안정된 구조를 만들기 가장 쉽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트륨 이온이죠.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은 양성자 수는 전자 1개를 잃었을 뿐이니까 양성자 수는 원자랑 똑같이 11개.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는 플러스 11. 전자의 수는 원자일 때 전자가 11개였는데 전자 1개 잃었으니까 11 빼기 1 해서 전자가 10개. 10개 맞죠? 그러면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고요. 이온식으로 표시하면 NA이고 1은 생략하고 전하 플러스 해서 Na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을 할게요. 마그네슘 원자를 가지고 또 해볼게요. 이 치즈볼을 먹으면서 하면 참 즐거운데 설명을 하니까 힘들죠?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에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는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양성자의 수가 12개고요.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는 플러스 12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전자의 수는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똑같이 12개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서 10개 채운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더 들어가면 12개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원자의 전하는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2에서 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안 채워져 있잖아요. 8개가 안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되겠죠. 실험할 때는 이 치즈볼 2개를 먹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 만들었는데 이 마그네슘 이온의 경우에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 2개만 잃었으니까 양성자 수는 변화 없이 12개. 그래서 원자에게 전하는 플러스 12이고요. 전자 수는 원자일 때가 12개인데 전자 2개 잃었으니까 12 빼기 2에서 전자의 수가 10개가 됐죠. 그래서 전자의 총 전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러면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역시 이온식을 쓰면요. Mg에다가 잃은 전자수 2개에다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해서 Mg2+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산화이온 전자수 10개예요. 플로린화이온 전자수 10개예요. 나트륨이온 전자수 10개죠? 마그네슘 이온도 전자수 10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산소부터 마그네슘까지
안정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들어가게 하면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수가 다 10개로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공통점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